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계속 쑥스럽지? 안녕하세요. 소수책방을 운영하고 있고 고민상담소를 하고 있는 김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틀 먹방이라고 하면서 원래 고민상담소 먹방으로 노선을 조금 정했는데 2번 연속이나 물먹방을 해가지고 제가 한편에 이것은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먹방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시켰냐면요, 제가 요즘에 짜장면을 너무 먹고 싶었는데, 간짜장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 간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큰맘 먹고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는 항상 스파게티나 뭐 집에 있는 걸 많이 먹고 나와서, 그래서 와서는 점심 먹기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책방 할 때 갑자기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고 들어오시면 좀 난감하기 때문에, 물론 앞에다가 이제 두고 가시면 좋겠지만 그 짜장면 냄새가 또 이 책방에 또 뭔가 이렇게 퍼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큰맘 먹고 밤은 늦었지만 간짜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만 배달이 안 돼서, 이 시간에 배달이 하나만은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자주 시키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를 배달시켜주는데, 물론 배달비는 받는데요. 근데 또 배달 금액을 충족을 시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야 마이크를 켰네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짜장면 얘기를 실컷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배달 금액을 채우고자 짜장면 하나와 탕수육 세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있고요. 먹방은 보통 그 식사가 오면은 식사를 세팅을 해놓고 먹방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개념으로 먹방을 기다리는 먹방을 그냥 기다리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에 유튜브를 찍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팅은 뭐가 중요합니까? 와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다리는 동안에 또 약간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열리네. 오늘은 몇 개나 할 수 있을지, 뭐 어떤 분들이 고민을 넣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말해주고픈데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우선은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을 못하겠어요. 말해주고픈데요. 말해주고픈데라고 하신 거는 이제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말하고 싶은 욕구는 있다는 건데, 문제는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요거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5월이? 그래서 과연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어떤 결심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당연히 모든 고민은요, 그 즉석으로 뽑아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하는 어떠한 깊은 사유나 혹은 뭔가 챗GPT만큼 유용한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우선은 이제 명시해드리고요. 이거 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밥이 와가지고 제가 밥을 먼저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시키고 나서 동시에 이거 거의 카메라를 켰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찍먹파인가요? 아니면은 부먹파인가요? 저는 찍먹파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정말 부먹파, 찍먹파 논쟁만큼 정말 쓸데없는 논쟁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정말 재밌고도 첨예한 어떤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쓸데없는 논쟁이 재밌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짜장면 좋다. 냄새부터 미쳤습니다. 지금 냄새를 배달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이
짜장 소스가 깔끔하게 나오는 게 되게 뿅 하고 나오는 게 되게 귀엽네요. 너무 쓸데없는 거 귀여워. 뭔가 어떤 유튜브를 제가 보는데 이게 뭐 짬뽕, 김짬뽕이셨나요? 무슨 짬뽕을 자주 먹으러 다니시는 그런 유튜버를 봤거든요. 근데 되게 간짜장을 진짜 간짜장인지 가짜 간짜장인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 저는 간짜장이 그냥 따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로 나와서 짜장을 또 볶는 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단무지 잠깐만. 한번 먹으면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우선은 먹방을 제가 고민만 얘기하고 먹방을 또 진행하게 됐는데 이게 또 지나면 뿔지 않습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먹방인데 또 이렇게 먹는 어떤 소리를 또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상한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면이 좀 불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불면은 더 찰기가 있어서 짜장 소스를 좀 더 잘 머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지?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뿌니까. 더럽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탕수육 먹어보겠습니다. 전 솔직히 탕수육이 바삭한지 탕수육이 바삭하지 않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탕수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고기 비린내를 없앴는가 라는 쪽인데요. 왜냐면 제가 고기 비린내를 되게 예민해 가지고 심지어 고기도 잘 되게 가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처음에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낚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왜 입에서 나오진 않을까요?
뭔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속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밥을 먹으면서 뭔가 얘기하는 게 조금 실례인 것 같아가지고요. 최대한 먹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먹방인데 너무 조용하게 먹는 거 아닌가? 뭔가 후루룩 후루룩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뭔가 제가 먹는 소리에 제가 거슬릴 것 같아서 그렇게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먹방을 보고 뭔가 군침이 싹 도는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이렇게 짜장면 하나랑 탕수육 세트 시킨 게 처음이거든요. 보통은 그 탕짜면 뭐 이런 거 하나 시켜가지고 반반씩 먹는데 이렇게 많이 먹은 건 처음입니다. 약간 부자 된 느낌이에요.
우선은 혹시라도 입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입이 더러워서 실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다시 닦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말해주고픈데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저 스스로 제 모습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고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되짚어 가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아이 때는 사랑한다고 많이 말할 것 같아요. 엄마 사랑이라던가 아빠 사랑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른이 된 상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해라는 말이 이제는 좀 무겁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에 부모님이 보여준 혹은 내 연인이 보여준 희생이나 책임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물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서 오는 말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에는 뭔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잠시만요. 녹화가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른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랑이라는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어른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린아이라면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좋아한다. 이 말도 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나 너 좋아라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다이렉트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도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티가 나잖아요. 물론 어른들도 다 티가 나긴 하지만 좀 더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아이한테 제 조카한테 얘기를 합니다. 조카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얘기해주고 하는데 그게 제가 무거워서 그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듣는 그 느낌은 저의 이 어른이 된 상태의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의 높낮이에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는 사랑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한테 사랑해라고 했을 때 나는 아이의 마음으로 사랑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른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의 마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늘이 내일은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오늘은 무조건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내일이랑 똑같을 것 같고 그 내일은 또 내일 모레랑 똑같을 것 같으니 오늘은 얘기 안 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가족한테 입에 떨어지진 않지만 힘을 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냥 평소와 똑같은 날이고 내일도 똑같은 날일 것이다. 나는 내일도 존재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오히려 내일이 완전 몰랐을 때 내일이
불확실했을 때 훨씬 더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은 사랑 고백을 꼭 하고 죽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랑 고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입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건, 몸에서는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옹이라던가, 혹은, 그냥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것도 알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그냥 말없이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사랑이라는 말을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뭐 안아주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안아주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러면 돈을 좀 많이 드리면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화를 하셔도 괜찮고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지 않고 말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좀 쑥스럽잖아요. 이렇게 보고 얘기하기 좀 쑥스러우니까 카톡이나 뭐 전화나 아니면 뭐 다른 방도로 아니면 이렇게 하다못해 안고 나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으면 그 사람이 보이진 않잖아요. 내가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족의 범주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게 사랑의 가족이라고, 만약 가정은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그 안에서 또 사랑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물 속의 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좀 구분 짓기 쉽지 않아요. 어느 때 사랑한다고 해야 되지? 이럴 때 사랑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 사랑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라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습관화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많이 해버릇한 상황이 생겼을 때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저희 조카가 이제 낳고 나서, 조카가 이제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조카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서 조카를 많이 봐주시는데 조카랑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카가 태어나고 나서 어머니가 저한테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곧 사랑한다는 습관화가 좀 더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또 많이 표현을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머니께서 저한테 표현을 해주니까 저도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한다는 거,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거는 연인에게 말을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더 이미 사랑은 하고 있는 건 이미 아는데 좀 뭐랄까 알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연인에게 사랑한다는 거는 내 마음을 알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뭔가 너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야라고 알려주는 느낌이라면, 저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일종의 확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뭔가 그 연인에게 하는 사랑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미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언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연인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좀 더 어렵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왜냐면 이게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저는 되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한다는 게 정말 아끼고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 자주 표현하고 싶진 않는 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랑한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사랑의 마음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일부는 툭 건들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말을 뭐랄까
뭔가 흘러넘칠 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갑자기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다가 넘칠 때 하게 되는 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사람마다 횟수는 다르지만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횟수가 적으면 사랑한다는 말에 대한 무게감도 그만큼 클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뭔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느끼는 감동은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나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옵니다. 말이라는 게 무서운 게 내가 말을 던지는 순간에 그 말이 다시 내 귀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죠. 만약에 차 안에서 누구에게 욕을 했다 그러면 그 욕을 듣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그 사람도 듣고요. 저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되게 많은 위로를 줍니다. 그게 하는 행위 그 자체로서. 그래서 되게 아직 좀 덜 힘든가 봐요.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삶이 그렇게 팍팍하지 않구나. 물론 팍팍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한다고 표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힘들고 팍팍할수록 저는 사랑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게 되게 헤쳐나갈 혹은 극복할 용기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랑한다는 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 뭐 연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뭐 당연히 좀 힘든 축에 속하긴 하지만 정말 더 사랑한다는 말을 헤어지고 나서 하는 게 너무 구차해 보여요. 저는 사랑이 이미 떠나간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좀 쓸쓸해지잖아요. 들을 사람이 없는 상태로서 사랑한다는 사랑 고백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조차 사실은 일종의 내가 사랑한다는 말조차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고 있는 사이니까 내가 권리가 있는 거죠. 물론 팬과 스타의 사이랑은 좀 다르지만 만약에 내가 무턱대고 지나가는 어떤 여자분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엄청 당황스럽고 그 사람은 되게 저를 안 좋게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서로 사귀고 있는 사이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권리를 갖고 있을 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얘기를 해보는 거죠. 사랑이 지나가고 나서 하면은 뭐랄까요? 말하는 거야 뭐 자유이긴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가다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만큼 좀 슬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거를 어디다 놓지 않고 한꺼번에 섞은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게 나오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나눔 교류 좋아하시나요? 저는 베풀고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픈데 가로 열고 친구들에게나 낯선 이에게나 좋아하는 1인을 제외하면 그 무엇도 희생하지 않게 되어요. 가로 열고 조금도 가로 닫고 예를 들면 밥을 산다? 내가?
그건 진짜 좋아하는 거임. 점점점. 나눔 교류 좋아하시는지 여쭤봤고요. 두 번째, 베풀고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시네요. 물론 이게 친구들도 있는데 낯선 이에게 했으니까 배고픈데 좋아하는 한 명 1인을 제외하면 뭐 1인이라고 했으니까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연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인을 제외하면 희생하지 않게 되어요. 조금도. 예를 들면 밥을 산다? 내가 그건 진짜 좋아하는 거라고 하시네요. 나눈 교류. 저는 뭐 요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좋아하는 사람 한 명한테 밥이라도 사는 게 어딥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인색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밤을 사는 상담자님은 나눔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한테라도 베풀고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근데 전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애정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람의 좋아함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주니까 나는 베풀고 공유하고 나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베풀고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은요. 그 자체를 보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답은 그 행위 자체로서 이미 보답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를 했다. 그러면 기부한 걸로 끝난 거지. 그 기부를 받은 사람이 나한테 애정을 주고 나한테 표창장을 주고 나한테 어떤 무엇을 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계속 녹화가 잘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나한테 주는 것 때문에 만약에 베풀고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낯선이한테 베풀고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은 저는 오히려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를 스텝을 밟으시는 것보다 낯선이한테 하는 게 스텝을 밟는 게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보답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낯선이한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하세요. 일회성.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어떤 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원하게 되면 보상 심리가 생겨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타인한테 오히려 돈을 준다던가 완전 타인은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저랑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제가 뭔가를 주는 걸 더 낫다고 보지, 제가 그 이후에 뭔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좀 그런 보상이 은근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 스스로 마음을 베푼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좋아서 한다 라는 쪽으로 바꿔요. 왜냐면 타인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을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베풀고 공유하고 나누는 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거죠. 그냥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퉁치는 거고요. 타인들한테 베풀고 공유하고 나누는 거는 보답도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좋다라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희생하지 않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희생을 한 사람들도 아까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한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베푸는 거를 하는 사람이 베푸는 것도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베푸는 게 단순히 물질적으로 베푸는 게 다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 관심을 준다던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뭐 물어본다든가 어떤 걱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감정의 베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류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내 시간을 쏟아서 그것도 시간 나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많이 기부하고 싶고 정말 많이 다 퍼주고 싶은데 제가 다 퍼주게 되면 제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든요. 이미 주위 사람들도 힘이 들긴 한데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폐는 끼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최대한 남들한테 뭔가 나눔 교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스타트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은 나눔을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을 응원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렵다. 인간이 싫어질 때 인류애가 사라질 때 어떡하죠? 전 인간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위에 주목 이렇게 써져 있어요. 주목 이렇게 신기하죠? 주목. 인간이 싫어질 때, 인류애가 사라질 때 어떡하죠? 전 인간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요즘에 인간이 너무 싫어. 나 인류애가 진짜 사라지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두 가지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우선은 사랑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인류애가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한 인간이 있다면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를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동시에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인간이 너무 싫어서 인류애가 개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오류이다. 오류라는 거는 상담자님도 아시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저도 들 때 있어요. 인간 싫다. 막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어떤 하나의 범죄, 어떤 하나의 정말 인류애가 박살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되게 크게 받아들일 때, 저는 스스로 항상 그런 생각을 듭니다. 나는 누군가의 인류애를 박살내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연 나는 그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성경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죄가 없는 자는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돌을 못 던질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 생각을 들 때 저 스스로 항상 경계하는 건요. 오만한 생각이 아닌가? 인류애가 박살난다는 말 자체가, 인간이 싫어진다 말 자체가 솔직히 좀 오만한 생각이 아닌가? 나는 아니라는 거를 전제 조건인으로 깔는데, 물론 나도 그렇다. 내가 내 행위를 보고 내 행동을 보고 인류애가 박살날 수도 있어요. 자기 혐오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일종의 뭐랄까, 그걸 때문에 내가 인간이 싫어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또 인간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는 전제 조건을 까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싫은 이유는 인간의 싫은 모습만 극대화해서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위대하고 뭐랄까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로 감동을 주는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인간이 싫어서 인류애가 사라지시면 무인도에 가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봤는데 무인도에서 일주일 정도 있는 어떤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인간을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하고 인간을 보고 싶어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인간이 싫어지게 되면 무인도에서 한 일주일만 있다 오셔도 사람 너무 보고 싶다, 사람이 보고프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도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도시인들은 인간이 싫어지고 인류애가 사라진다고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많은 건 없는 걸 원하니까, 많은 걸 보게 되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지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애가 사라지는 거는 어떤 인간의 말과 행동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나랑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상
어느 부분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욕망이 큰 사람도 그쪽의 욕망이 크다고 생각하지 저희는 각각 욕망이 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싫어질 때, 인류애가 사라질 때는 한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일이면, 오늘은 인류애가 사라졌어도 내일이면 인간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인간에게 사실 위로받고요. 인간에게 저희가 뭐랄까 되게 큰 삶의 원동력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인간이 싫어지시면 뭐 어떻겠습니까?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참에 속세를 떠나시고 가시는 걸로. 이게 너무 극단적이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극단적이었죠. 제가 사실은 인간이 싫어지고 인류애가 떨어진다고 하는 표현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혐오에서 오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혐오할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라서 좀 극단적으로 떠나라 약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냥 좀 너그럽게 인류를 바라보시면 인류는 옛날에 어떤 책이었더라? 팩트플리스였나? 저희가 느끼는 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감각은 제가 이번에 우리 사회 이 시대의 대표적인 표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쓴 답변을 다 모아서 정리를 했더니 부정적인 게 거의 70, 80%였어요. 근데 그 표상이라는 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시대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각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시대의 표상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시대의 전체 베이스는 사랑이 토대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SNS가 정말 최악의 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SNS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소식을 듣고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어떤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은 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싫어지는 건 동시에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 뭐 인간들 사이에서 계속 살아가시는 동안에 인간이 싫어질 때면 뭘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저는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 지금 배달 시켰잖아요. 배달을 시킬 때도 배달을 시켜주는 인간이 없으면 저는 이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 더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인간과 인간이 이어짐으로써 사회가 구성이 되고 또 내가 편안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부터 발생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침대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 인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다 일종의 인간다움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 속에서만 살았을 때 인간의 어떤 이기가 없이 자연 속에 살았을 때 되게 불안감이 훨씬 더 고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싫어질 때면 인간이 발명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인간이 싫어질 때 인간이 만든 수많은 아름다운 영화, 아름다운 예술들을 보시면 인류에 바로 충전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간 싫어하지 마세요. 왜냐면 상담자님도 인간이니까. 인간이 싫어지면 자기 자신도 싫어지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요. 오늘 먹방 때문에 좀 시간이 더 많이 길어졌는데 뭐 몇 분이나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부족한 유튜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